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진 건데요. 순식간에 그들을 덮친 공포, 혼돈의 스탠퍼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목장이라고 불리우는 넓은 스탠퍼드 캠퍼스를 거닐던 그날은 평범하게 수업을 끝마치고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루이 모리슨, 영화학과 4학년이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기숙사 복도를 들어서자마자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90일이라니. 어떻게 갑자기 이러냐고. 저도 궁금해서 곧장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비춰진 속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시아 유학생들의 비자를 90일 내에 전면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딱 세 나라를 딱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저는 곧바로 제 룸메이트인 중국 유학생인 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핸드폰을 타고 넘어왔어요. 루이, 어떡하지? 나 이제 쫓겨난대. 논문도 다 못 끝냈는데. 울먹거리는 왕의 목소리를 듣고 곧장 학생회관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그곳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미국 학생들도 친구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요. 저는 이 상황을 유튜브에 담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심각한 분위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남학생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는 바로 한국인 교환학생 진수였어요. 영화학과 같은 과 선배인데 늘 밝은 에너지와 사람 좋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인기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진수는 다른 유학생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죠. 모두 지금 소셜미디어에 실시간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해시태그는 우리 친구를 지켜요로 통일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야 해요. 진수의 지시는 단순했지만 아주 실용적이었어요.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 순간 저는 반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진수만큼은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냈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가장 활기찬 곳은 놀랍게도 한국 유학생들의 방이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짐을 싸거나 엉엉 울고 있을 때 한국 학생들은 진수의 방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이, 들어와. 우리 지금 긴급방송 시리즈 기획 중이거든. 진수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편집 중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몇 시간 만에 벌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수와 한국 학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그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캠퍼스는 완전히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수업을 빼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강의실에 나타나 수업을 들었고 쉬는 시간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뭔가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냐는 제 물음에 진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긴급 상황 일기를 만들고 있어. 이런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날 저녁 진수가 저에게 말했던 긴급 상황 일기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유머와 위트가 넘쳤고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죠.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줄 알았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니요. 진수는 저에게 말했어요. 심각한 상황일수록 무거운 분위기만 조성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게 돼. 공감과 웃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풀린 분위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저는 진수의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은 화려한 편집과 과장된 리액션에만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진수의 콘텐츠는 저와 확연히 달랐어요. 진정성과 이야기가 중심인 콘텐츠를 만들었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냐고 물으니 진수는 생각을 잠깐 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항상 위기의 연속인 나라였어. IMF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최근 코로나까지.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난 나라지.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배운 건 위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는 달랐어요. 다음 며칠간 진수의 긴급 상황 일기는 더 큰 인기를 끌었고 학교 밖 소셜미디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자 취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유학생들의 일상과 꿈, 그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어느 날 저에게 진수가 같이 해보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너의 촬영 기술과 내 스토리텔링을 합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 제 유튜브 채널에 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그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요. 결국 저는 진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 인생의 첫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서바이벌 유학생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유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되 한국 드라마처럼 감동과 웃음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이었죠. 우리의 서바이벌 유학생 첫 회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스탠퍼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진수의 연출 방식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이건 뭐야? 갑자기 슬로 모션에 감성적인 음악을 넣다니. 저는 편집 과정에서 진수의 선택에 의문을 표했어요. 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연출이야.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지. 우리는 이성보다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 놀랍게도 그 장면이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유학생들의 상황에 더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제게 한국 드라마 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몰입되더군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인내심이 있어. 진수가 설명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지. 그게 우리 콘텐츠에도 녹아있는 정신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K-팝과 김치 정도만 알았는데 진수와 함께하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죠. 우리의 웹시리즈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각 회마다 다른 나라 유학생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 유학생들의 연대와 지혜가 자리했어요. 진수는 한국 유학생회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모았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 콘텐츠에 녹였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항상 이야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어. 진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K-드라마까지 이야기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강점이야. 그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할리우드를 꿈꾸던 저에게 한국식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세계였어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절제된 연출,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진수의 지도 아래 우리는 5번째 에피소드까지 제작했고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콘텐츠를 추천하기 시작했고 학교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야. 이건 문화의 대화야.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려고 했던 할리우드의 화려함보다 진수에게서 배우는 이야기의 진정성이 훨씬 값진 것이라는 걸요. 우리의 서바이벌 유학생 시리즈가 인기를 끌자 곧 모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 그룹이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자신들의 채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진수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루이 이건 기회야. 진짜 창의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때 진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인 그의 친구가 스탠퍼드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 깜짝 플래시몹을 기획하자는 거였죠. 진짜? 그런 인맥이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아. 다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한국 연예인들도 관심이 많아. 일주일 후 스탠퍼드 중앙광장에서 깜짝 공연이 열렸습니다. 진수의 친구인 전 아이돌 멤버와 함께 한국 유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은 캠퍼스를 들썩이게 했어요.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된 영상은 순식간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는 단체 카톡방에서 모든 걸 계획했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대별로 할 일을 정확히 나눴지. 한국에서는 군대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조직력이 남다르거든.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힘이 있었던 거죠. 중국 유학생 그룹은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투입했지만 그들의 콘텐츠에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진짜 영향력은 모방이 아닌 창의성에서 나와. 그들은 형식만 따라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담고 있잖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한 콘텐츠를 베끼기에 급급하지 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수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왜 사람들이 공감할지를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고민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진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감정에 한국만의 색깔을 입혀 표현하거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수에게서 단순한 촬영 기술이 아닌 콘텐츠의 본질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플래시몹 영상의 성공 이후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샵 우리 친구를 지켜요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해. 사람들이 유학생을 단순한 숫자나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의 짧은 인터뷰를 모았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배운 것, 함께한 추억, 그들이 있어 더 풍요로워진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첫날의 영상은 10만 뷰를 기록했고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저에겐 처음 경험하는 바이럴 성공이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모든 플랫폼에서 우리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과 유명 가수들이 우리 해시태그를 사용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물들이기라는 말이 있어. 작은 물방울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지. 콘텐츠도 마찬가지야.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돼 있어. 버즈피드에서 우리 캠페인을 다루는 기사가 나왔고, 제목은 진수 루이 듀오, 소셜미디어 역사를 새로 쓰다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런 큰 매체에 실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진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의라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이 영상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캠페인의 성공으로 우리는 CBS의 아침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생각에 저는 긴장했지만 진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방송 직전에 물었죠.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발표는 정말 중요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을 해왔거든. 그리고 군대에서도 많은 상황을 겪었고 이 정도는 괜찮아. 방송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진수의 유창한 영어와 명확한 메시지 전달은 진행자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진수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죠. CBS 방송 이후 우리의 캠페인은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며 연락해왔고 유명 토크쇼에도 초대받았어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꿈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야. 우리는 이걸 초고속 성장이라고 불러.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작은 시작도 올바른 방향과 열정이 있으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톡쇼에 출연할 때마다 진수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설명했죠. 그의 접근법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한국은 항상 분열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어. 이념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갈등이 심하지.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능력이 발달했달까? 진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캠페인은 마침내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비자 취소 행정명령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한국 청와대의 공식 SNS 계정이 우리 캠페인의 지지를 표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백악관도 우리 해시태그를 언급하며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국제 학생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죠. 대중문화가 정치를 바꾸는 순간이야. 진수가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 봐왔어. 드라마 한 편이 법을 바꾸고 노래 하나가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향력은 알고 있었지만 K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30일이 지났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취소 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죠. 캠퍼스는 환호로 가득 찼고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진수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한국의 이야기 방식과 미국의 플랫폼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지.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작사에서 인턴십 제안이 왔고, 동시에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온 거죠. 저는 진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리우드는 내 어릴 적 꿈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쪽이 더 끌리는 것 같아. 진수는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말했어요. 선택은 내 몫이야. 다만 이것만 생각해봐.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건 뭐야? 익숙한 곳에서의 성장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의 도전인지. 그 질문이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익숙한 시스템이었고 제가 평생 동경해온 곳이었죠. 하지만 진수와 함께한 몇 개월은 저에게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결국 저는 서울행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우리의 성공적인 캠페인 영상들을 보여드리니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게 될 거야.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서구의 시각을 한국 콘텐츠에 접목하는 역할이지. 진수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한국에 오면 내 가족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친밀함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진수에게서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졸업식 날, 저는 진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정말 고마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인생 최고의 콘텐츠는 이제부터야.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의 가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루이,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일처리 방식과 끈기는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됐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시작하는 회에 모든 팀원이 한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하는 모습,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할 수 있다. 정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텍사스 고향 마을에서 지역 축제 기획 도움 요청이 왔어요. 저는 진수에게 제안했죠. 우리 고향에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열면 어떨까? 내가 존경하게 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진수의 동의로 우리는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제 고향은 인구 8,000명의 보수적인 작은 마을이었죠. 텍사스 코리아 우정 페스티벌을 준비하던 중 주변 지역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 김치를 가져오는 아주머니, 전통 부채춤을 선보이는 할머니까지 정성을 보여주셨죠. 이게 한국인의 정신이야.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결력이 특별하거든. 해외에선 더더욱 하나가 되지. 힘든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온 힘이야. 페스티벌 당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K-팝 공연에 텍사스 노인들까지 일어나 춤을 췄어요. 마을 광장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수가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온라인에서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다른 소도시에서도 한국 문화축제를 열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죠.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가 있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정의라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거든.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진짜 저력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발전하는 국민성이야. 디지털 세상은 차갑지만 그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첨단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라는 점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본받고 싶은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라는 것을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저력,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친구를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저력을 깨닫게 된 루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모습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